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한 남자의 붕괴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성재. 41회에서 가장 아픈 이름이자 앞으로 모든 관계를 뒤흔들 변수가 된 인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박성재라는 캐릭터가 왜 무너졌는지, 그 무너짐이 드라마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너질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죠. 오늘 성재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박성재의 심리를 해부하고 그가 내린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것이 드라마의 향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박성재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가 보여준 반응은 그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표면적으로는 강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본부장이라는 직함,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당당한 모습, 결단력 있는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 성재가 만들어 온 이미지죠.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성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재는 사실 감정이 깊은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얕지 않은 사람이에요.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무너지는 편입니다. 특히 사람 문제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문제, 회사 문제, 업무적 결정. 이런 것들 앞에서 성재는 냉철하고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의 마음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성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성재는 사람이 사람을 끝까지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지켜질 수 있다고, 신뢰는 배신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성재는 그렇게 믿음에 집착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재 자신이 그렇게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재에게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성재는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거든요. 성재는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사람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도 사람들을 믿는다. 이것이 성재가 세운 자아의 기둥이죠. 그런데 그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동시에 성재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나쁜 의미의 오만함이 아닙니다. 성재에게 자존심은 일종의 갑옷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막이죠. 본부장이라는 자리,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 친구와 가족 앞에서의 체면. 이 모든 것들이 성재의 자존심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이 깨지는 순간 성재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오늘 성재가 느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의 붕괴. 내가 믿었던 것들이 거짓이었고, 나만 모르고 있었고, 나만 바보였다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성재의 갑옷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재가 무엇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왜 그를 무너뜨렸을까요? 성재는 오늘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은호와 고성희의 관계를 알아버린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성재를 무너뜨린 것은 관계의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가진 의미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재는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나만 몰랐다. 나만 바보였다. 나만 진심이었다. 이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을 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 감정, 나만 몰랐다는 소외의 감정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정은 단순히 정보를 늦게 알았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만 몰랐다는 나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나는 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포함될 만한 가치가 없었다.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성재에게 이 소외감은 특히나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본부장이라는 위치, 사람들 사이에서의 영향력, 관계망의 중심에 있다는 자부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감정, 나만 바보였다는 자괴감입니다. 이것은 자존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감정이죠. 성재는 스스로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을 읽고 흐름을 캐치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표면이었고, 진짜 이야기는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나만 보지 못했다면? 이 감정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뭘 믿고 살았지? 내 판단력은 대체 뭐였지? 나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나?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세 번째 감정, 나만 진심이었다는 배신감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관계의 본질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아마도 자신이 맺어온 관계들이 진짜라고 믿었을 겁니다. 지은호와의 관계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든 그 안에 진심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다면? 나만 진심으로 대했다면? 이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미래의 모든 관계까지 오염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럼 앞으로 누구를 믿지?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성재가 진실을 알게 된 그 순간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성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 알게 된 순간 성재는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소리를 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로 따지지도 않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진짜 큰 충격을 받으면 그런 반응은 나오지 않거든요. 대신 성재는 멍해졌을 겁니다. 말이 먼저 사라지고 눈빛이 먼저 흔들리고 가슴이 먼저 내려앉는 그 순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보를 접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죠. 성재의 머릿속은 아마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언제부터였지? 어디까지가 진짜였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은 전부 뭐였지? 이 질문들이 단숨에 몰려오면서 성재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은호의 이상했던 표정, 고성희의 의미심장했던 말투,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대화들, 놓쳤던 신호들,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저 말이 사실은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퍼즐이 맞춰질수록 성재는 더 큰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퍼즐이 맞춰진다는 건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아니면 훨씬 오래전부터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괜찮은 척을 했을 겁니다.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겠죠. 표정 관리를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감정은 눌러두면 사라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바닥으로 가라앉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성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폭발이 시작되었어요. 그 폭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누구를 향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폭발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성재에게 이 사건이 특히나 더 치명적일까요? 단순한 배신이나 거짓말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아파할 텐데요. 성재는 지은호를 향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랑인지 집착인지 보호욕인지는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재 자신도 그 감정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동시에 숨길 수도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오늘의 충격과 섞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친구나 동료의 배신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니까요. 성재가 느끼는 상처는 두 겹입니다. 첫 번째 층은 신뢰의 배신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상처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픕니다. 하지만 두 번째 층이 더 깊습니다.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이 나와는 다른 판에 있었다는 상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서는 감정이에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감정을 쏟았다는 허무함, 상대방에게는 자기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자괴감. 이 두 가지 상처가 동시에 오면 사람은 쉽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신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감정의 상처는 훨씬 오래 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재의 자존심이 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재는 자신이 지은호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성재는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안 아픈 척하면 감정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딜레마가 성재를 더욱 괴롭힙니다. 그래서 성재는 결국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바로 가출입니다. 집을 나가는 것이죠. 이 선택이 가진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무너지면 진실을 확인할 용기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보면 더 아프니까요. 확인하는 순간 되돌아갈 길이 없어지니까요. 성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지금 당장 돌아가서 진실을 정면으로 묻는 것입니다. 지은호에게 직접 물어보고 고성희와 대면하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선택지는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재는 오늘 둘 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너무 아프고 두 번째는 너무 섭섭하니까요. 그래서 성재는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바로 거리두기, 즉 도망입니다. 성재의 가출은 개인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파장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재는 중간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어느 한쪽에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은호도 알고 고성희도 알고 양쪽의 사정을 동시에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깨집니다.
성재가 있을 때는 어떤 중재나 완충 역할이 가능했는데 성재가 없으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의 긴장은 더 높아지고 충돌의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빈자리는 늘 누군가가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법칙이에요. 누군가가 빠지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 자리를 메우려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성재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려 할까요? 아니면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두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각 인물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고성이는 아마 성재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가 유지되길 바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재가 돌아오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반대로 지은호는 성재의 빈자리를 불편해할 겁니다. 성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고발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내 때문에 성재가 나갔다는 죄책감이 지은호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성재는 이제 혼자입니다. 집 밖으로 나왔죠. 하지만 이 가출이 성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감옥이 될까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상처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죠. 성재는 지금 계속해서 떠올릴 겁니다. 지은호의 표정들. 언제 진짜였고 언제 거짓이었을까? 고성희의 말투들.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자기가 놓친 장면들.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니까요. 혼자 있으면서 성재는 계속해서 퍼즐을 맞춥니다.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서 새로운 진실에 비춰봅니다. 그러면 그 조각들이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하죠. 그때 지은호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은 이런 이유였구나. 고성이가 저런 행동을 한 건 저런 배경이 있었구나. 이렇게 퍼즐이 맞춰질수록 성재는 자기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처이고 알게 되었다는 것 또한 상처니까요. 성재는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중간 상태죠. 돌아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는 그 사이.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결단은 없고 감정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곪고 분노는 쌓이고 혼란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폭발이 언제 일어날지, 누구를 향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폭발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파괴력은 상당할 거라는 점입니다. 성재가 사라진 동안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겁니다. 고성이는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성재가 갑자기 빠졌다는 건 성재가 뭔가를 알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고성이는 아마 이런 계산을 할 겁니다. 성재가 어디까지 알고 있지? 성재가 누구에게 말할까? 성재를 막아야 하나 아니면 회유해야 하나? 고성이는 감정보다 권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성이에게 성재의 가출은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문제입니다. 성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성재의 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이 고성이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겁니다. 만약 고성이가 성재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기입니다.